예, 반갑습니다. 4월달 들었는데 주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잘들 쉬셨죠? 비바람이 거세고 날씨는 또 썰렁썰렁합니다. 남쪽 지방하고 강원도 쪽은 또 눈이 또 많이 내렸다 그러네요. 어쨌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잠시 생략하도록 하고 방송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방송 때 제가 위로 한마디 정도 더 있다. 눌림시 매수기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분석 오류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예, 분석 오류가 어디서 있었는지는 제가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 방송을 했다면은 바로 잡아드렸을 텐데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뭐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제가 오류 분석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일단 선물 차트를 먼저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디서 오류가 생겼냐? 우리 기본적으로 배운 건 이거잖아요. 추세 이탈하면 땡이다. 그쵸? 이탈 나왔으면 그만인데 이제 그때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그쵸? 지난주 일요일이. 예. 그 왜 오류가 생겼느냐? 일단 단기 짧은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마디가 마무리가 작은 파동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게 하나 보이고 이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후로 작은 파동이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이런 식으로 봤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더 내려오고 내지는 여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매수기를 한번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거나 3분봉, 단분봉 차트 보면 여기서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걸 미처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지그재그로 한번 끝났다는 거를 좀 예리하게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원래 30분 이상 파동을 주로 보고 세부 파동을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 파동 무슨 파동 분석가도 아니고 말이야. 세부 파동으로 좀 짚어보다가 그 부분에서 좀 놓쳤습니다. 자, 코스피 200이에요. 요렇게 해서 한마디 끝나고 짧게 지그재그가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 또 하나 지그재그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위로 한마디가 남았다라고 방송을 드렸었어요. 매일 방송을 했다면 월요일이든 언제든지 다시 수정을 했을 텐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은 파동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미처 짚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세부 파동을 그냥 간단히 추세 이탈하면은 이게 이제 저하고 오랜 시간 저하고 같이 방송을 하셨던 분들, 방송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쵸? 추세 이탈하면은 전환이 됐구나 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점을 찍고 하락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재차 다시 한번 추가로 하락이 지금 나오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하락이 마무리가 됐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그쵸? 가장 중요한 거 그겁니다. 자, 올라갈 때도 세 번 꺾이면 보통 파동이 마무리, 내려갈 때도 세 번 꺾으면 대충 마무리. 요런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우선 그러면은 종지 차트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그 이전에 봤을 때 요런 식으로 봤었죠. 33. 그리고 여기를 5개 파동으로 봤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5개 파동으로 봤고 353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추가로 위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ING니까 이제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33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33으로 플랫으로 내지는
수렴으로 크게 트라이앵글로 갈 걸로 봤는데 여기서 커다란 하락이 나오면서 요거 중간에 지금 지그재가 하나가 보일 겁니다. 분봉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요것이 크게 더 하락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는 이걸 보면 돼요. 여기 지금 걸린 자리가 보니까 이 선에 하나 걸렸고, 선지에는 또 다른 선도 있습니다. 자, MSCI는 전날 밀린 거에 대한 후반영이니까 추가로 밀린 것. 긍정적으로 보세요.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1.9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MSCI 한국 지수는 그 자리가 우리 지수상으로는 1900 부근이 됩니다. 그좀 밑에 다시 짚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지그재그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지그재그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게 좀 길죠.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요 파동이 간단하게 3, 여기서 3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5로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요. 333으로 끝나고 반등이 나올 건지 335로 진행이 되느냐인데, 만약에 335로 진행이 된다면 요거 확대 좀 하겠습니다. 확대 좀 할게요. 335로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든 세부 파동상으로는 요 위에 게 맞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지나가서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봅시다. 자, 하나 끝났고 반등 나왔고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또 하나가 끝났어요. 그렇다면은 요렇게 해서 하나 지그재가 끝났는데, 만약에 이게 5개 파동으로 간다면은 반등 시 여기가 하나 저항이 1940, 50 부근에 하나 걸릴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게 만약에 5개 파동으로 간다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반등이 이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 자리에서 마무리되느냐,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1970, 80 부근, 70, 80 부근까지. 그러면은 크게 하나, 둘, 서희, 너희. 어디서 마무리될지는 모르죠, 반등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까지 갈지는 5개 파동이라고 가정할 때 이후로 저점을 낮추는 추가 하락이 나와요. 이게 5개 파동일 경우에만. 그냥 3개 파동으로 끝난다면은 이 반등 마디를,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마무리가 됐거나 올라오는 게 마무리든 내려오는 게 마무리든 3개로 끝나느냐 5개로 끝나느냐를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 지금 여기서 반등을 3개로 마무리가 돼버렸잖아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래서 하락을 전환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5개로 갔다면은 추가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3개로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3개로 끝날지 5개로 끝날지 이제 지켜봐야 할 자리다예요. 지켜봐야 할 자리. 그래서 반등이 우선은 작은 마디부터 반등 마디를 계산을 하는 법입니다. 하는 법. 이렇게 해서 반등 마디 계산을 하고요. 또 하나는 3번 꺾인다라는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3번. 미스. 자, 이렇게 하나. 지금 이거 각도를 크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요것만 넘기면은 각도상으로 잘못하면 한 번 더 꺾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로 본다면은, 그러면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그쵸? 이 40 부근에서 걸렸다가 하나 저점을 낮추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자예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40 위로 올라서 출발을 하는지 40, 50 부근 될 겁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충 유두리 있게 40에서 50을 올라타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올라타게 되면은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오케이? 이해하시죠? 요건 아니고, 그럴 땐 요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일단 40, 50까지 가능한지와 60을 넘기는지와 70을 넘기는지를 확인을 하자. 세 가지 마디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3파동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5파동까지 가는지요. 늘 이론상으로는 여기까지 가능해요. 이론상으로는 5개 파동으로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반등이 다음 주에 이제 옵션 만기주까지 껴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반등 올라타는지 못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3번 꺾이기 위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종지상으로 그렇고, 이게 조금 안 좋게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 반등이 40, 50을 못 넘기고, 40, 50을 뭐 조금 여유있게 오버랩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50, 60까지 못 넘기고 추가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이렇게 보는 이 가능성도 지금 여기 이제 저항선을 지지선을 하나 그어놨죠. 여기까지 1900 부근이 될 겁니다. 아마 밀리게 된다면은. 그래서 요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만약 월요일 화요일 짧은 반등이 나왔다가 50, 60 제가 얘기했던 70 부근까지 반등이 채 안 나오더라도 오버랩 발생되면서 차라리 오버랩 발생되면서 추가로 밀려서 1900 전후로 마감이 된다면은 어떻게 돼요? 오버랩이잖아요. 다이애고널 형태로 해서 그 이후에 큰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설명 말씀드리는 거. 그죠? 차라리 크게 이렇게 해서 크게 하락 파동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후로 1900 전후까지 내려오는 게 반등하기 위해선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반등을 아예 올라가면서 5개 파동을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조정파동 나오고 추가로 올라가는 거. 이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 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시면은 얼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선지 차트로 되돌아왔어요. 커다란 흐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봤었던 1차적인 지지라인은 지난번에 이탈을 했다가 지켜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깨버렸어요. 그리고 선지 보면 요 자리가 253.75인데 종가를 253.75로 귀신처럼 또 메이저들이 맞춰놨습니다. 지난주에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선지하고 코스피 200을 정확하게 보합 똑같이 0%로 맞춰놓은 날이 한 번 있었어요. 그쵸? 보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이게 메이저들의 그 수작질이지 한마디로. 자, 그런데다가 그것도 이탈시키고 요것마저도 지금 깨버렸어요. 지난번 여기 잘 지켜줬던 라인도 깨버렸다. 깨고 내려왔고 전체적인 그 라인 제가 252.4를 장중에 마지노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콜 시세는 전혀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예, 자 예, 메이저들의 힘이에요. 그거는 기술자들 진짜로. 어쨌든 지금 급격한 하락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점에서도 고점 징후를 찾아야 되고 저점에서도 저점 징후를 찾아야 되지만 크게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수렴이 나오고 있는 과정을 수렴을 이탈을 시켜버려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요게 아주 비슷한 게 우리 저 레인저 중에 반장이 자꾸 비교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렇게 수렴되는 거. 여기도 수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보이시겠지만. 수렴하고서 어떻게 됐어요? 커다란 하락이 나왔죠? 지금도 크게 봤을 때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우려감. 이렇게. 그래서 이걸 깨버렸으니까 혹시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 아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현재까지도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내 상당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올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 하락 파동이 5개로 끝날지 3개로 끝날지 좀 보자.
그리고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종지상으로 1900 전후 1900 전후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20포인트는 늘 하십시오. 100%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저는 못 맞추니까 어쨌든 보시고, 그리고 나서 돌려야 되고, 고점 징후나 저점 징후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점 저점 징후는 뭡니까? 위로 쌍봉이 나왔다든지 뭐 쓰리봉이 나왔다든지, 아래로는 쌍바닥이 나왔다든지 뭐 쓰리바닥이 나왔다든지, 또 하나는 상승할 때 상승 쐐기형이 나왔는지, 밑으로는 하락 쐐기형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거래량이 터졌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예, 기관들이 우정국이 올해 3조 정도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연기금도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리고 수급상으로 외인들이 꽤 많은 매도 물량, 정말 언제까지 팔 건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야선이 2포인트 넘게 빠졌다가 플러스로 돌려놨어요. 그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다우도 16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130포인트를 거꾸로 올려놨습니다. 130포인트를. 다우 차트도 조금 있다가 S&P랑 S&P 선물 차트랑 볼 거예요. 짚어드릴 거고, 대체적으로 마무리 5파동이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기는 해요. 한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란 얘기고, 하락파동 역시 지금 내려오는 거 5개가 될지 3개가 될지를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선지 같은 경우는 마무리 요거 있죠. 요것만 넘기면 우선 돼요. 그래서 반등 역시 똑같이 256 부근에서 끝날지 260까지 올릴지를 비교를 하는데, 짧은 파동상으로 봐야 되고, 나중에는 전체 마디를 이렇게 그어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걸리는 자리가 하나씩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현재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여기까지 하나 파동 짧은 거 끝나고 반등 짧게 나오고 다시 요렇게 5개가 마무리된 걸로, 지그재그는 일단 끝났다, 커다랗게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보는데, 반등 마디가 이 자리를 넘기는지 또 여기를 넘기는지, 물론 중간에도 하나 있어요. 딱딱 떨어져 나갑니다. 신기하지만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예, 전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건의형 왔으니까 전쟁은 안 난다. 저도 전쟁은 안 난다고 보고요. 멍바게트 있었던 국지전 정도 그럴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 있고, 북한은 미사일 실험은 한번 할 겁니다. 미사일 실험은 한번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장을 밀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바깥쪽에서 미국과 일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험스럽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잠시 옆으로 샜는데. 반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그려놓은 대로 종지 선지 똑같이 요 정도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반등 시 지그재그로 끝나는지 5개 파동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시면은 이 하락이 마무리가 된 건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 건지가 나올 거고, 추가 하락 종지상 1900 전후고, 선지 차트로 보게 되면은 얘기 좀 드릴게요. 좀 이따가. 너무 내렸구나. 크게 이것도 아까 종지하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서희 너희 뭐 이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0이나 247 부근까지도 열어놓는 게 편하다, 차라리. 그래서 그 다음에 반등을 기대를 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쪽이나 일본 쪽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지금 불안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한국이란 나라 좀 위험하니까 외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전화해서 괜찮냐 뭐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ICBM에 대한 시험 발사를 연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몰아간 이유가 뭐예요? 전쟁 분위기, 북한 대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몰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쟁 위험 고조시키는 거.
B19도 보내고 B2도 보내고 F22도 보내고 핵잠수함도 보내고 그런 비용은 우리가 다 분담을 합니다. 다 분담을 해요. 그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B2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을 때 얼마 들었어요? 얼마 들었어요? 우리 돈으로 60억이 넘는 금액이 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죠. 차세대 전투기 F-35가 되느냐 유로파이터가 되느냐, 그 다음에 보잉 것도 있습니다. F-15SE 60대를 구매를 해야 돼요. 아시죠? 얘네는 이제 제껴놓고 둘 중에 하나인데, 유로파이터는 60대 중에 48대를 국내에서 자체 부품 들여서 자체 제작해서 생산하도록 하겠다,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만, F-35는 금액상으로 12조가 넘어가요. 12조 정도 돼요. 유로파이터는 예산한 8조 규모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나는가 반드시 지켜보세요. 이유는 이거예요.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한미 방위 분담금 5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5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F-35로 결정이 되면요, 일본에 있는 그 방산 부품들이 우리나라로 다 들어와요. 이제 더불어 미일 공조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세 번째 뭡니까? 쇠고기 완전 개방. 완전 개방. 감 오세요 이제? 그러면서 불안감 조성하면서 덮어버린 거 뭐 있어요? 우리나라 덮어버린 거, 국정원 사태 완전히 덮여버렸죠.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ICBM 시험 발사하겠다, 지난주에 발표했죠. 그거 오늘 어떻게 나왔습니까? 연기하겠다. 그래놓고 우리는 절대 뭐라 그래요, 굴복한 거 아니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예, 당연하죠. 폭풍성장 시대님. 중국 견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초에 중국과 러시아 긴급 협상 맺어서 그 무기라든지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된 원인이에요. 주된 원인. 우리 국민들은 단순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1%의 기득권 세력들이 99%의 국민들을, 좀 우매한 우리 국민들을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1%는 전쟁이 나고 안 나고 관여 안 합니다. 솔직하게. 국지전이 발생을 하든 전쟁이 나든 크게 상관 안 해요. 여러분들 저거 아시죠? 어디죠? 조세 회피 지역. 버진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 그래. 제가 자료를 하나 잠시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버진 아일랜드에 뭐예요? 재산을 숨겨놓은 거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아세요? 근데 규모가, 우리나라가 숨겨놓은 그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니? 저장해 놓은 거. 나와라. 오늘 4월 7일이지. 오케이. 그 해외 도피자산 추정치 상위 10개국이라는 게 있어요. 300조요? 그 정도면 괜찮게요. 현재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800조가 넘어간다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요건 2010년도 기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위에요, 3위.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3위. 2010년도 기준, 지금 2013년도인데 예측이 870조 나와요. 870조. 870조. 단위가 달러예요. 달러. 7,800억 달러면 얼마예요? 근데 명단 요청한 거 거부했습니다. 이거 쇼예요, 쇼. 이게 우리나라 상위 1%들이에요. 상위 1%들. 단위가 달러입니다. 7,8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800조 넘는다니까요. 2010년도 기준으로 870조 정도라고 들었었거든요. 참 답답해요. 우리 진짜, 그죠? 자, 어쨌든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 실험 정도 한 번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북한이 김정은이 자기 위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강하게 밀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미처 반등파동, 상승파동을 예측을 못했지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그재그 한번 만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시면서 아래로 종지상으로 1900 전후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고, 지금이 하락이 마무리가 됐다면은 반등 시에 반등 파동이 몇 개로 이루어지는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그재그 3개로 이루어진다면은 이때처럼 3개로 마무리된다면은 추가 하락 나올 거고, 아니면 5개로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추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려하듯이 커다란 하락이 뭐 1700가구, 1600가구 뭐 이런 하락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거를 미국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미국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다우부터 볼게요. 다우부터 해갖고 다우 차트예요. 자, 재밌죠? 추세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막 되게 크게 하락한 것 같은데 하단 추세를 정확하게 지켜줬고, 확대를 해서 보자면은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파동이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켜줬던 라인을 이탈을 했고 지그재그 하락이 한번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추세 하단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조금 확대해 보면은 여기서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오버랩이 발생이 되면서 ABC 작은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A 파동이에요. 하락에 대한 반등 비파가 진행이 될 거고, 반등 비파가 플랫으로 진행이 될 건지 여기를 지켜주는지 하락할 때, 아니면 흔하게 뭐 618까지밖에 반등이 안 나왔다가 내려올지 C가 한번 남았다란 얘기예요. 그 C가 남은 자리는 이 상승 파동에 대해서, 즉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대한 눌림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14,300 부근까지도 열어놓는 게 편하다. 한마디. 이게 한마디예요. 지난번 하락은 여기를 지켜주고 추세를 정확히 지켜주고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그재그 한번 나왔어요. 지금 이게 A파동이에요. 반등 비파가 진행 중이고, 이 반등 비파가 반등에 대한 618로 끝날 것인지, 요거는 이제 크게 해서 마디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죠. 즉 14,600을 못 넘기고 되밀릴지 지그재그가 이제 나왔으니까 올라올 때도 지그재그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 어디서 마무리될지는, 여기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333으로 끝날지 33으로 끝날지를 지켜보시면 되고, 최소한 14,300이나 이 부분까지는 열어두는 게 편하다. 크게 이렇게 지그재그가 한번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반등폭이 어디쯤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얘네가 끝이냐, 이제 계속 하락이냐. 물론 다이애곤에는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는 하락파동으로 진입한다는 게 맞기는 하지만 100% 아닙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어요. 자, 그러면 S&P 봅시다. S&P인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S&P 500보다도 S&P 500 선물 지수를 더 중요하게 봐요.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얘는 어때요? 이 지지선을 살짝 이탈을 시켰는데 한마디를 미리 찍었어요. 보이시죠? 한마디 미리 찍은 거. 하락을 하면서 한마디를 미리 찍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중이에요. 그럼 반등 시 이 고점 높이는지 못 높이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ABC로 열어두시는 게 좋고 1530부근까지는 편안하게 열어놓는 게 낫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 파동 마무리 다 됐어요. 됐고 여기에서 작은 파동도 똑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발생하면서 5개 파동 끝나고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요것보다 선물지수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S&P 흔히 얘기해서 SP라 그러죠. SP500 SP500 선물 여기에 E자가 붙었습니다. E자 붙은 거예요. ESP. 자, SP 선물지수 보니까 얘도 이탈을 시켰어요. 이탈 시켰고 요 녀석은 마디를 한번 잡아볼까요? 눌림 지금 밀린 거 얘는 아직 딱 보니까 살짝 이탈을 했다가 왔군요. 똑같습니다. 얘가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코스피 200 선물이 중요하듯이 S&P도 선물 지수가 더 중요합니다. 5개 마무리 됐고 선물 차트를 보니까 아주 제대로 잘 보이네요. 요거는 어떤 게 여기서 이렇게 진짜 잘 보이죠?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가 다이고널 모습이 진짜 잘 보입니다. 그리고 ABC 하락 나왔어요. 요 반등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이 고점을 높이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크게 ABC 한번 나올 겁니다. 나올 거예요.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글로벌장이 전부 다 이제 큰일 났다. 다 조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얘 같은 경우는 아까 S&P는 1530 얘기했죠. 얘는 1525 정도 기본으로 열어두세요. 기본으로 열어두시고 가장 근접한 건 뭐예요? 618이니까 1515까지도 열어두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반등을 기대를 또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 고점을 높이 못 높이는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서 조금 확대 좀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 공부만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죠. 얼만큼 적용을 해서 이용을 하느냐죠.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죠. 자, A, B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C가 나왔을 때 C 이후에 이 C 이후에 반등폭이 고점을 높이나 못 높이나가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S&P 미국장은 S&P 500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ABC가 내려올 거예요. ABC가 나오는 이 작은 C파동 나올 때 어느 부분에서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25와 15 정도를 저는 일단 마지노로 보는데 이후에 추가 반등이 나올 때 1560의 고점을 높이는지 못 높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때 이거를 높이면은 슈팅이 나올 거고 못 높이면 그때부터 이제 조정 파동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세요. 그 이후로 이게 뭐 당장 며칠 안에 뭐 1, 2주 안에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잔파동을 만들면서 나오기 때문에. 자, 크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로 저 밑에서부터 마무리 큰 파동 5파동이에요. 이게 마무리 5파동 전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5파동까지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작은 파동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도 끝났어요. 이 5개 중에서 다이애고널 형태로 쐐기형으로 끝나고 ABC가 진행이 됐고 작은 거예요. 그리고 큰 ABC가 하나 더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진행 이후에 요 ABC 파동 조정 파동이 진행된 이후에 그 조정 파동은요 나중에 예상치를 더 깬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러면 어느 자리예요? 1497, 1500 부근이죠. 이게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한마디입니다. 이 자리가 1500 전후가 요게 이제 마지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ABC가 나올 때 요렇게 해서 하나 밀리겠지만 아예 크게 생각하고 A, B, C라고 할 때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게 궁극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한마디 지지선입니다. 최대치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서 그 ABC가 끝나고 나서 반등 시에 이 1560을 넘기나 못 넘기나가 중요하다. 넘기면 슈팅이 나올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버블장. 버블장. 오버슈팅. 연장파동. 그게 나올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지 못하고 커다란 ABC가 나오고 나서 뭐 여기까지 오든 어디까지 오든 그 이후에 올라갈 때 여기를 뚫지 못하고 안착 못 시키면 그때부터 이제 조정파동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보고 그 시기를 저는 하반기 이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반기 이후. 하반기 지나서. 그러면서 우리 장도 큰 조정이 나올 거고. 자, 미국들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느니 그 다음에 예, 거절당했어요. 그거는 지난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거절당했고 그냥 궁극적으로 쇼다운으로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상위 1%는 아무도 노타치예요. 노타치. 자, 재정이 아니고 양적 완화를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요? 출구 전략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으면서 이 얘기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고 이거는 예고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고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지난 목요일이었죠. 구라다 일본 총재 중앙은행 총재 나오면서 예측했던 사항이잖아요. 사실 구라다 상당히 강력한 엔저 정책을 펼 거다 예측을 했었는데 잠시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죠. 현재 진행된 것보다 2배 이상의 돈질을 하겠다. 돈을 찍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엔저 현상이 나타났고 90달러 대비 97달러까지 뛰었죠. 그쵸? 뛰었고 이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이 1120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을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원달러 환율 최소한 1120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되고 얘네들이 이 발표된 규모에 비해서 엔저가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순간적으로 확 올라서 97까지 올라왔지만 넘어섰지만 조금 더디게 요거는 달러 대비해서 100을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된다. 전에도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일봉상 두 개나 쫙쫙 뽑아놨는데 97.14에서 마감을 해놨고 그죠? 우리나라 환율 1120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면은 제가 전에 한번 지난주 방송할 때 얘기했습니다.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와 IMF 때처럼 1,500원, 1,600원대 또 한번 구경할 수 있다라는 얘기. 최소한 2, 3년 이내 기억하시죠? 지난주 방송에 있을 겁니다. 그런 위기가 또 한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현물자산,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매집을 해둬라. 싸고 비싸고를 따지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려왔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하락장, 대세 하락, 폭락장이 온 게 아니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지난주에 예측을 제가 미처 못한 거는 방송 시작하면서 아이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렸어요. 미처 세부 파동 분석을 잘 못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미처 예측을 못했다라고 사과드렸지만 어쨌든 지금도 아직까지는 커다란 하락이 나올 때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다예요. 1900 부근 종지상으로 1900 부근 전후로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고 반등 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마디 제가 다 그거 드렸죠.
딱딱 떨어집니다. 마디상으로. 그래서 그만큼 반등이 나오는지 3개로 반등이 나오는지 5개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 대북 관련한 리스크는, 자, 우주열매가 그 이란 이스라엘 쪽 얘기 한번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요,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거를 살살 달래구면서 대북 쪽 북한 쪽으로 시각을 지금 돌려놓은 겁니다. 잠시 돌려놨어요. 그 얘기는 오늘은 좀 패스를 하도록 합시다. 얘기를 하면은 뭐 좀 길어지니까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리아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죠. 심각한데 지금 북한 쪽으로 이란 쪽에서도 이스라엘도 미국이 ICBM이라든지 괌 쪽에다가 배치하고 이런 것들 뭐 따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미국 쪽에 지금 북한 쪽이 좀 심각해지니까 따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반도 상태가 지금 꼬라지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무슨 미국이 선제로 타격을 한다는 등 뭐 요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북한은 아마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요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멍박이 때 연평도 한번 때렸습니다. 한 번 한 거 2번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국지전 정도는 생각하시면 전면전 일어날 거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된다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시각이 한반도 쪽으로 돌려있기 때문에 이란 쪽이나 이스라엘 쪽은 잠시 젖혀놨다 보시고, 시리아가 그렇게 난리치고 지금 복잡한 상태인데, 요 중에서 꼭 짚어야 할 만한 거는 사실상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을 뭐 10월 안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란이 그 핵시설을 타격을 하느냐, 이스라엘 혼자로선 절대 못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못한다. 게다가 지금 3월 그 말 이후부터 골란구원이라 그러나요? 골란구원이라 그러나? 이름이 정확하게, 이건 제가 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시리아 반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시리아 반군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사실상 오바마가 지난번 3월 20 며칠 날 중동 이스라엘도 방문하고 한 바퀴 돌았죠? 그쵸? 한 바퀴 돌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이 시리아 쪽으로 무기나 어떤 병력 공급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스라엘을 한번 같이 방문을 했던 거고, 사실상 뭐 이라크 영공을 사용을 금지시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때려라 라고 제대로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지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리아 쪽에서는 화학무기, 뭐 생화학전,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바마가 네타냐후한테 터키한테 사과를 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도 나름대로 이 화학무기 해결을 위한 주변 정리다,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네타냐후가 이집트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니까 이집트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요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세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현재 시각은 글로벌 나라 전체가 한반도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문제 한반도 쪽에 해결이 돼야 이스라엘은 다시 오바마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이란 때립시다, 쟤 좀 혼내줍시다 라고 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양쪽에서, 즉 중동 쪽과 한반도 쪽에서 같이 국지전이 나온다면은 오바마는 상당히 한쪽은 버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한쪽은 좀 뒤늦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대응을. 자, 우선은 한반도 쪽 해결이 돼야 된다. 4월 15일 날인가요? 김일성 탄생일이 언제예요? 25일인가요? 15일인가요? 날짜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태양절이라 그러나? 어쨌든 미사일 훈련은 한 번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우리 장도 잠시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만, 흐름상 파동상으로 내려오는 거 크게 예측을 좀 못했을 뿐, 크게 봤을 때, 작은 예측을 못했을 뿐, 크게 봤을 때 3
지금 여기서 3으로 끝난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333으로 끝났다. 이렇게 예측을 잘못했었죠. 처음엔 요거를 5로 봤기 때문에 353으로 끝났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3으로 볼 수밖에 없고, 크게는 이렇게 1, 2, 3, 4, 5로 보는 게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1900 전후까지 열어놓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예요. 얼추 요 지금 요선 부근 있죠? 좀 확대를 해서 얼추 요선 내려오는 하단 자리에 한 번 더 건드릴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려올 자리. 그래서 1900 부근, 즉 반등이 어느 부근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내려와서 오버랩 되는 5개 파동이 나올 가능성, 여기까지 오면 오버랩이죠.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냥 임펄스로 크게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유있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상방으로 배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갖고 계신 분, 아까 긴 말로 얘기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추세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근데 비중을 무한 물타기로 대응을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오케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그대로 리스크 손절을 지금 타이밍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상승 때 이런 추세가 있듯이 하락 때도 추세가 있어요. 지금 이 추세를 넘어 돌려야죠. 지금 3개라 그랬습니다. 3개. 하나, 둘, 3개예요. 어디선가 반등 한번 나오고 그거에 대한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자리 넘어서는 거 보세요. 종지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3개 자리가 나와야 된다. 오케이? 3개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서는 시점에, 그리고 나서 빠져나오든지 수익으로 나오든지 해야 된다. 상승 때도 올라갈 때 파동이 5개 파동이 마무리되면 3번 꺾이듯이 내려올 때도 3번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를 작은 추세라도 돌리는 시점, 물론 요거는 돌려놨어요. 살짝. 하지만 반등 폭에 고점을 한번 찍고 되밀리는 그 시점에 저항선을 하나 더 그어 두셔라. 그리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대충 요 정도로는 녹화 마무리해도 되겠죠. FTS 물량 다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주에도 요거 얘기한다는 게,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FTS 어떻게 보시는지 다 설명드려서 아실 거예요. 주소창에 ftse.com/뱅가드 치면은 된다. 그리고 도표하고 요걸 보시면은 비중 얼만큼 몇 %씩 우리나라께 줄어드는지 확인이 된다 라는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비중이 52%로 줄었죠. 얘네가 9조니까 48% 남았으니까 얼마예요? 48% 4조 몇천억 정도 남았네요. 이제 털거 7월 3일까지 4조 몇천억 되는 게 물량이 나갈 거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경에 나갑니다. 이제는 언제예요? 4월 10일이네요 4월 10일 날 다시 편성을 한다. 오케이? 그리고 뱅가드에서 FTS, 우리나라 MSCI에서 FTS를 변경을 하면서 구조가 나가면서 대신 1조 8천억 정도가 들어온다 그랬죠.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외신 뉴스 보니까 여기에 추가로 2조 정도가 더 들어올 가능성, 그래서 총 3조 8천억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케이? 3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요것도 염두에 두세요. 지금 매수가 뱅가드 쪽에서 물량을 한쪽으로는 정리를 하면서 털면서 한쪽으로는 매수를 하고 있다. 애초에는 1조 8천억으로 잡았었는데 추가로 2조 정도가 더 잡혔다고 합니다. 더 잡혔으니까 9조, 나머지 4조 몇천억이 나가면서 48%, 이제 52% 남았잖아요. 나갔으니까 이제 48%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이 됐죠. 그쵸? 넘어서는 시점 됐으니까 어쨌든 9조에서 절반이면 4조 5천억 아니야. 그 정도 나갈 물량이 있다 생각하시고 4조 8천억이라고 하네요. 남은 거
52%니까 4조 8천억 나가고 1조 8천억, 2조에서 3조 8천억 정도 들어올 게 있다. 요렇게. 그러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까요? 되겠죠? 이제 다음 주에는 4월 10일. 그러면 9일날 아니면 10일날 나갑니다. 물량. 보통 하루 전에 나가고 10일날 그 당일날 재편성하고 하는데 얘네들 맘이더라고. 날짜 정해놓은 게 아니라 9일날 내지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날 나가요. 그건 확실합니다. 4,800억 정도. 한꺼번에 더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 정확한 거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십시오. 요건 상세하게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으니까 매주 한 번씩 참고를 하시면 될 겁니다. 얼만큼 팔았는지, 3전 전 얼마를 팔았고, 물량이 얼마나 남았고, 또 들어오는 물량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직접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녹화 여기서 종료해도 되겠죠? 녹화 종료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상담을 좀 하고요. 종목 그리고 휴식 시간도 좀 갖고 휴식. 추천을 여러분들이 안 해주셔갖고 제가 베비에서 잘렸어요. 안타깝지만 추천을 꼭 부탁합니다. 이제는 틀렸습니다. 다시 베비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에이. 녹화 여기서 종료할게요.